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이쿡의 김홍란입니다. 스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은 크림치즈 가지고 넣어서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이 치즈 스콘은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설탕이 한 큰술뿐이 안 들어가요. 버터를 무염버터 사용하실 경우에는 소금을 손으로 집어서 한 번 정도 넣고 하시고요. 또 일반 가염 버터 사용하셔도 오늘 치즈 스콘은 맛있게 잘 돼요. 그럴 경우에는 소금 사용하시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던 오늘은 우유죠. 제가 생크림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우유는 이렇게 만져봐서 차가워야 돼요. 보통 빵할 적에는 대부분 달걀도 실온 달걀 사용해라, 밀가루도 실온에 내놨다 써라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하는데요. 오늘 거는 다 차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콘이나 파이 같은 거는 나름대로 결이 있거든요. 그 결이 아주 예쁘게 구워진 다음에 보여야지만 먹음직스럽고 스콘 제대로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터기 준비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커터기가 없을 경우에는요, 넓은 데에다가 밀가루, 나머지 재료를 다 합하시고 계속 칼로 자르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너무 스콘 12개 만들어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30분 가까이 밀가루하고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커터기 사용하시면 너무 편안하고요. 요즘은 전 세계에서 음식 잘하시는 제과제빵 셰프들도요, 다 기계 많이 사용하세요. 책 같은 거 내시면 손으로 하는 반죽법, 커터기 사용하는 법, 그렇게 두 가지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이 편리한 기구를 사용하는 게 또 음식을 자주자주 해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밀가루는 우리밀 사용했어요, 여러분. 박력분이 원래 사용하지만 박력분 많이 면 어때요? 조금 덜 부풀면 어떻고 좀 까실까실하면 어떻습니까? 농약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밀이나 유기농 밀가루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다 넣어주신 다음에 설탕, 유기농 설탕 넣었어요. 그리고 버터를 지금 냉장고에서 제가 이때까지 있던 걸 준비하는 날하고 밖에 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조각을 좀 작게 냈어요. 이렇게 해서 단단한 덩어리처럼 해서 넣어주고요. 크림치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넣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툭툭 부셔서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겠지만 한 덩어리로 몰려다니면서 밀가루하고 섞여서 치즈가 한 곳에 몰리는 것보다는 조각이 나서 골고루 빨리 섞이는 게 또 좋죠. 이렇게 해서 소금은 밀가루에 제가 한번 미리 집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럼 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르실 적에는 크기가 있어요. 무조건 가르시지 마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부서지기 시작하면 버터하고 치즈 덩어리가 안 보일 때 우유를 조금씩 부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투입구가 없는 커터기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갈린 다음에 버튼을 멈추시고 우유를 골고루 위에다 이렇게 골고루 뿌리신 다음에 다시 버튼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러분들 왜 수수 크기 아세요? 아니면 팥의 한 반 정도 크기, 이렇게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전체 이 커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때 그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덩어리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재밌으시다고 오래 가시게 되면요, 치즈하고 버터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갈리게 되죠. 그러면 파이의 결이, 또 스콘의 결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멈추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치즈하고 버터가 이렇게 다 갈렸어요. 아까 분명히 제가 큰 덩어리 뚝뚝 잘라서 넣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이럴 때 우유를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리가 이상해지죠? 그러면 점점 한 20초 정도 지나면 수수 알갱이 크기의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이 안에 반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시면 커터기날 꺼내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꾹 뭉쳐보세요. 뭉치면 이렇게 뭉쳐지죠. 이렇게 돼야지 반죽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항상 일을요, 정말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 있는 예쁜 단추를 담그면서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여러분한테 예쁘게 보이서 이런 소매를 했는데 정말 일하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방에서 일하실 적에 가지런하게 이렇게 단추 잠그면서 일 안 하시죠?
사이트 보실 적에 제가 간혹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소홀해도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봐주시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요, 파이라는 거는 수제비 반죽하듯이 한 덩어리로 꾹 뭉치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뭉쳤으면 뚝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푸슬푸슬한 덩어리가 보이죠. 이렇게. 그럼 이걸 다시 모아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될 수 있으면 체온에 의해서 치즈나 버터가 녹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꾹꾹 눌러서 3번 정도만 해주시고 이거를 비닐봉투에 담으시는 거예요. 비닐봉투에 담으실 적에는 요거보다 조금 커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작은 데 넣으실 경우에는 좀 쫌쫌해서 반죽이 잘 안 퍼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밀가루를 양쪽으로 살짝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이거 지금 지저분한 거 좀 치우고 할게요. 일이 많다 보니까요, 주변이 어수선하면요, 일하는 게 별로 저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깔끔을 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쑥 밀면 방망이가 돌면서 안 밀리죠. 이럴 경우에는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꽉 눌러서 밀리면 아줌마 힘을 당해낼 게 누가 있겠습니까? 밀리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치즈하고 버터가 밀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가 지금 공간이 막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누르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꾹 눌러주면 반죽이 늘어나죠.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해서 2cm 두께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도 돼요. 사각형으로. 크기가 12개다 하지만은 두께를 여러분들이 좀 얇게 미루셨으면 개수 또 많이 나오죠. 꼬맹이들, 여러분들 자제분들 나이에 따라서 이 스콘의 크기는 여러 개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많이 늘려서 크고 작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손에 만져보면 손에 안 묻어나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부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도가 늦대거나 처음 하실 경우에는 너무 꼼꼼하게 일일이 짚고 넘어가시다 보면요, 버터하고 치즈가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곧장 하시게 되면요, 부스러져요. 군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넣어 놓으셨다가 단단하게 치즈하고 버터가 어느 정도 냉기에서 단단하게 굽기 시작할 때쯤 돼서 그때 저처럼 지금 잘라서 구시게 되면 아주 예쁜 스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5분 예열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굽기 한 10분 전쯤엔 예열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잘라서 이렇게 놓고 자르실 적에요. 아랫부분을 한번 꼭 띄어서 확인을 해준 다음에 하셔야지, 아니면 꾹 꺼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바닥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손으로 막 떼느라고 애를 쓰시거든요. 틀로 자르실 적에는 하트틀이 너무 애들이 좋아해서 저도 하트틀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크기가 크면은 개수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익는 시간도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장자리는 많이 타게 되고 가운데 부분은 또 많이 안 익게 돼요. 그래서 크기가 한 4cm 정도의 하트틀 정도, 지름이 4cm 정도 사용하시면 알맞겠고요. 자르실 적에 제가 지금 밀가루를 이렇게 슬쩍 묻히고 있는데 이름은 쉽게 떨어져요. 근데 밀가루 안 묻히고 하실 경우에는 반죽이 덜 굳었을 경우에 자르시게 되면 위에 반죽이 이 틀 힘에 의해서 아래로 밀리면서 모양이 나오니까 이따가 이렇게 포석하게 부푸는 모양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묻혀서 꾹 자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죠. 이런 모양으로.